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의정부 고산지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8월부터 경전철역이 운영됩니다. 하지만 배차 간격이 30분이 넘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대 99만 2천 제곱미터가 군사 규제 지역에서 해제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학부모 부담금을 줄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안정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근 모바일 접속자가 크게 늘면서 자치단체들의 홍보 수단도 움직이는 매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캐릭터와 SNS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 고산지구 입주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엔 버스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올 8월부터 고산지구에서도 경전철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차 간격이 30분이 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고산지구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 크기로 미니 신도시급 규모입니다. 이곳엔 총 마녀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버스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도시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주거랑 교통이랑 그리고 교육인데 현 상황에서 고사는 주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의정부시는 급한 대로 경전철부터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차량 기지에 임시 승강장인 고산역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고산역 임시 승강장은 오는 8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배차 간격입니다. 고산역의 배차 간격은 최대 30분, 경전철 다른 역에 비해 4배 넘게 깁니다. 의정부시는 고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 3,000명가량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배차 간격을 줄일 방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간격이 지금 기존에 있는 운행 시간대하고 그게 맞추려면은 배차 간격이 24분, 30분 외에는 더 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의정부시는 경전철을 고산지구 중심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고산지구에 지하철 8호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대 99만 2천 제곱미터가 군사 규제 지역에서 해제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양주시를 포함해 경기 지역 4개 시 1,014만 6천 제곱미터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허가만으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은현면과 남면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안정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화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원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등 11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학부모 부담금을 줄인 유치원이며 지원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안정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 안정화 자금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양주 육류 가공업체에서 추가 확진자가 5명 또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양주 육류 가공업체에서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88명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의정부시 2명, 동두천이 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171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100명대로 내려갔으며 상주 열방센터 관련자 확진자는 2명이 늘었습니다. 포천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규모는 시설 한 곳당 50만 원씩 400곳이며 지역 화폐인 포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종교시설이 있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포천시는 신청한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나 방역에 협조했는지 조사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모바일 접속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자치단체들의 홍보수단도 움직이는 매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 캐릭터와 SNS를 이용해 온라인 홍보 강화에 나선 지자체들의 노력을 살펴봅니다. 의정부시가 SNS 홍보용 캐릭터 의도리와 하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의도리와 하기는 600년 전 과거에서 의정부로 날아와 시간여행을 하는 캐릭터인데요. 의정부 시정 소식과 다양한 행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이모티콘과 홍보 물품 배부 등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SNS 주간 뉴스 YJ픽 운영에 들어간 양주시가 2021년 SNS 시민 서포터즈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각계 각층의 SNS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서포터즈는 지역 내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취재하고 양주시를 다방면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해낼 계획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양주시 캐릭터 감동이 사리가 주목됩니다. 감동이는 싹쓰리의 오마주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고 여기 다시 양주시, 양주의 여인 등을 촬영해 흥행몰이에 성공했는데요. SNS에서 어엿한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은 감동이는 홍보 뮤직비디오 외에 보건소 구강관리 교육, 치매 예방 동영상 등을 선보이며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우리 사회의 풍경이죠.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이른바 랜선 술자리입니다.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다 보니 그 아쉬운 마음을 온라인으로나마 달래보는 건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기분이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코로나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국민 10명 중 무려 6명 이상이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를 너무 귀찮아하죠, 애들이. 움직임도 없고 하니까 그만큼 활동량도 적어지고 먹는 건 또 많고 하니까 느슨해지고 무기력화되고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니까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약속 있어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손발이 깡 묶였지 뭐. 이처럼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생기게 되고 이 외로움을 술이나 담배로 해결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술도 많이 하죠. 근데 혼자서 이렇게 술 먹으면은 또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우울하고 그런 것도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네. 좀 모여서 같이 한 잔씩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소비 현상은 이른바 고독 소비라고도 불립니다. 실제 통계 자료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술과 담배를 지출한 액 무려 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통계청이 자료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지출액이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2019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무려 6.1%가 늘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 술과 담배로 좀 해결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 내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일상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술이나 담배보다는 건강한 취미 활동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소확행, 작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힘든 하루가 이제 끝난 때쯤, 저녁 때쯤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선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요.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 독서 좋겠죠.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가볍게 하는 운동, 홈트로 좀 지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지난달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을 출시했는데요. 첫 달에만 주문액 30억 원을 넘겼습니다. 배달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비싼 수수료를 내며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 앱을 사용해 왔는데요. 공공배달 앱이 그 독과점 시장을 깨고 있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수원과 화성 등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유정우 대표. 민간 앱의 비싼 수수료와 꼼수에 억울함이 많아 경기도의 공공 배달 앱을 쓰기 시작한 사례자입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응원할 수밖에 없는 앱이고요. 지금 독과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모두 힘이 든 이 민간 배달 앱 독과점 체제를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공공 배달 앱이 출시됐다는 소식에 가맹점 신청을 했고 이용 한 달. 화성에 있는 식당 한 곳에서만 공공 앱으로 들어온 주문이 1,100여 건. 대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건데 이용 수수료로 낸 돈은 30만 원입니다. 다른 민간 배달 앱으로 똑같은 매출을 기록했다면 375만 원을 수수료로 줘야 합니다. 수수료 부과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공 앱을 이용하면서 345만 원의 차액이 추가로 발생한 셈입니다. 달 저희들이 입점해서 사용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10% 안팎을 차지를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전체로 따졌을 때는 거의 꽤 넘죠. 16%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2등을 육박하는 위협하는 3위 업체입니다. 경기도가 만든 앱의 이름은 배달특급. 출시된 지 불과 한 달 만인데 이를 통해 30억 원이 넘게 거래됐고 이용 회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화성과 오산, 파주 세 곳에서만 시범 서비스를 열고 있는데도 꽤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용자 중 절반은 한 달 동안 한 번 사용해본 후 2건 이상, 그러니까 배달특급을 통해 재주문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독점적인 배달앱 시장이 바뀌길 원했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깨고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민간과 공공의 맞대결을 더 확장할 예정. 사실 올해에 이제 24개를 더해서 총 27개를 올해 안에 하기로 원래는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상반기 안에 24개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아마 경기도 전역에서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울어진 배달앱 시장을 바로잡는 신호탄을 성대하게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가 배달 노동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도내 배달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분기별로 사업주와 배달 노동자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양주시에 설립된 경기교통공사가 최근 채용 공고를 실시한 결과 1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직원 채용 원서 접수를 실시한 결과 27명을 모집하는 데 3,382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3명을 모집하는 6급 행정-교통 분야가 1,537명이 지원해 51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